한글 맞춤법 형성평가 첫 번째 문제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지만 풀이하고 두 번째 문제지는 풀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안 해설 보면 될 것 같고, 한글 맞춤법 첫 번째 이 풀이지는 선생님과 같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당연히 3번이 되겠다, 맞지? 조사는 단어가 아니므로 이 자체가 틀린 거고요. 조사는 단어입니다.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당연히 앞말에 붙였어야 하는 그런 조사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띄어쓰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갈게요. 2번은 라에서 사에서 다루고 있는 한글 맞춤법의 주요 규정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부터 사까지 여러분들 살펴보니까 라는 용어는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는 역시 어간에 전미사가 붙었을 때에도 역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 형태를 밝혀서 적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봐도 사이시옷을 적는 거니까 그 형태, 사이시옷을 적는다, 표기에 반영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거고, 준말 같은 경우에도 줄었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어간의 형태를 밝혀서 적어주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이거 1번이랑 조금 헷갈렸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게 총칙에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법에 관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 옆에 화면으로 한글 맞춤법의 그 체계, 또 목차, 차례에 해당하는 것을 선생님이 이 사진으로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장이 총칙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 장은 그 자모와 관련되는 거고, 세 번째 장이 소리에 관한 거, 네 번째 장이 형태에 관한 거, 다섯 번째 장이 띄어쓰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한글 맞춤법의 어떤 차례와 목차를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한 것 같은데, 1번에 나와 있는 이 어법에 관한 거는 2번에 있는 형태에 관한 것 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면 될 것 같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이시옷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적절한 걸 고르는 거다, 맞지? 이거 한번 같이 볼게. 1번, 고유어끼리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할 때만 붙는 거 아니다, 맞지? 고유어에 한자어가 결합했을 때도 사이시옷 붙을 수 있고요. 2번,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를 만들 때 붙는다, 이거 아니다, 그치?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붙지 않습니다. 별표 쳐놓고요. 선생님 여기 들어줬던 얘 뭔지 기억나지? 햇님, 시옷 받침 들어가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치? 왜냐하면 이 님 같은 경우에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파생어다, 해님은, 그치?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19항을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파생어라는 건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한 거, 어근과 전미사가 결합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이시옷을 붙여 적을 때는 단어의 발음을 고려해야 되잖아, 그치? 뒤에 게 된소리 되고 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니까 발음을 고려해서 그 발음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적는 게 사이시옷인 거거든. 그래서 이 사이시옷은 발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4번.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라고 하면은 사이시옷 적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햇볕, 텃세, 잇몸. 자, 이 예의 세 가지 역시 여러분들 밑줄 한번 그어주고, 이 경우 사이시옷을 붙여 적는 조건에 부합한다 라고 하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시옷과 관련되는 문제가 10번에 있거든. 10번으로 바로 내려갈게요. 다음 중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며 표기가 바른 것을 고르는 건데, 정답은 냇물이 되겠다, 맞지? 내 플러스 물인데요. 물은 어쨌든 고유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물이라고 했을 때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시옷을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7번으로 올라갈게요. 5번과 6번은 해설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 7번 문제 한번 볼게. 다음 중 니은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 것을 고르는 건데, 1번은 맞는 거다, 맞지? 니은이 뭐냐면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 그 다음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자, 여기 밑줄 한번 그을게. 어간에 본래의 모양, 본래의 형태를 뭐해서 밝혀서 적어줘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간의 형태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게 뭐가 되는 거야? 2번이 된다, 그치?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리대로 적어준 경우거든? 소리대로 적어준 경우야. 어간의 형태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쳐진 거냐면, 걸러내다라고 하는 그 걸다 있지. 그 걸다에 이 음이 붙은 거거든?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거야. 근데 이거를 걸음이라고 적지 않고 이거를 걸음이라고 적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어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의미가 사라진 거야. 없어진 거야.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비료의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 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간에 이 걸다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어떻게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소리대로 적어준 경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3번에 작희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작다라고 하는 어간에 이제 부사, 파생, 전미사, 희가 붙어서 부사로 파생시켜 준 거거든. 이 경우도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은 이 작다의 이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작희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이다, 맞지?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그 형성평가에 나와 있었던 문제 중에 걸음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있는데, 이거는 걷다, 우리 걷다라고 하는 그 걷다라는 그 어간에서 온 거거든. 그리고 이 음은 뭐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형 어미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선생님 이거 받침이 디귿이 아니라 왜 리을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모음이 오면 리을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뒤에 모음이 왔기 때문에 디귿이 리을로 불규칙 활용했다라고 여러분들 참고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틀린 거다, 원래 거듭으로 적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 형태가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 이게 뭐 품사가 이제 명사인지 동사인지는 이제 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형태는 맞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받으면 될 것 같고요. 7번에 이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 지금 이 형성평가 문제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25강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와 있지 않거든. 그래서 25강과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뒤에 전미사가 붙었을 때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와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얘기해주는 조항이었는데, 하다가 어근에 하다가 붙는 경우에는 이 이나 희가 붙었을 때 이 어근의 형태를 밝혀서 적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다, 그치? 그래서 깨끗하다가 되니까, 하다가 붙을 수 있으니까 깨끗이라는 그 어근에 원래 가지고 있는 형태를 밝혀서 적어줬고, 갑작하다라고 해서 하다가 붙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는 하다가 붙지 않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반드시 얘기를 했었는데, 반드시 같은 경우에는 이 반듯하다, 하다가 붙는 이 반듯에는 형태를 밝혀서 적는데, 이럴 때는 바르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고, 그와 대조되게 이제 꼭, 그 다음에 뭐 기필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반드시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붙는 어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만 더 적어 놓을게요. 지그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긋하다라고, 그럴 때 이 하다가 붙는 지그세는 이가 붙었을 때 지그세 그 형태를 밝혀주고요. 근데 그와 다르게 지그시라고 해서 지그세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도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는 거야. 자, 여기에 해당하는 얘는 어떤 게 있냐면, 눈을 지그시 감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뭐 슬며시, 이 지그시 같은 경우에는 슬며시 힘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럴 때는 하다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이 지그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뭐 이 지그시 같은 경우에는 어른 앞에 지그시 앉다, 어른 앞에 지그시 앉다, 뭐 이럴 때 이 지그시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지긋하다라는 하다가 붙는 이 지긋 같은 경우에는 뭐 참을성이 있고 끈기가 있고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 참을성이 있다, 뭐 끈기가 있다 할 때 지긋하다 이런 말 이제 쓰니까 그 지긋에 이 이가 붙었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니라 형태를, 이 지긋의 형태를 밝혀서 적어준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 여러분들 좀 구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 8번 같은 경우에는 A는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경우고요. B는 엇벌 같도록 적은 경우입니다. 9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선생님 같이 수업 시간 했던 건데 2번이 틀렸다 맞지? 이게 어간이 원래는 쎄야, 그치? 거기에 이제 야가 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적어줘야 된다? 쎄어야 라고 적어주든지 아니면 이 두 개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쇠야라고 적어줘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보면은 이제 그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된소리가 어떤 경우인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 잘못된 것을 이제 찾는 겁니다. 1번 보면은 박수라고 나와 있다, 맞지? 이거 박수라고 안 적잖아, 그치? 어떻게 적어주는 거야? 박수라고 적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된소리가 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기억 받침 뒤에서 시옷이 된소리 난다라는 그 된소리 환경으로 그 된소리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사소리를 적어줘야 되는 거고요. 담뿍 같은 경우에는 담뿍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다, 맞지? 왜냐하면 미음 받침 뒤에서 된소리 나는 건 뚜렷한 된소리가 나는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해서 적어준다라고 했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어줘야 되는 거야? 뻗대 얻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다, 맞지? 디귿 다음에 이 디귿은 된소리로 발음되는 환경이잖아, 그치? 디귿 다음에 오는 이 디귿은 된소리가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사소리로 적어줘야 되는 거야. 된소리를 적으면 안 되고. 4번 같은 경우에 헤스카다 같은 경우에도 모음 뒤에 이 시옷은 된소리를 적어줘야 된다, 맞지? 뚜렷한 된소리가 나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자, 5번 같은 경우에 절뚝거리다도 리을 받침 뒤에서 디귿은 된소리로 표기에 반영해서 적어줘야 됩니다. 뚜렷한 이유, 까닭이 없기 때문에. 그쵸? 12번 내려갈게요. 12번 문제에서 정답은 1번 야식인데, 이 야식 같은 경우에는 야에서 온 게 아니야. 야에서 온 게 아니라 원래 야 발음이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를 이제 첫 번째 음절이 아니라 두 번째 음절로 옮겨보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심야식당 할 때 심야 보면은 우리 심야라고 얘기 안 하지. 그 이유는 이 야는 원래 이응이 있는 이 야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하지만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한자음에서 니은과 리을이 초성에서 소리 나지 않는 그 두음 법칙이 적용된 단어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죠? 자, 13번부터는 이제 띄어쓰기인데, 띄어쓰기는 조금 설명할 게 많이 있거든? 한번 선생님과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